안녕하세요. 생활법 하경미, 김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때 주의할 점, 예,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해서 부모님이 남긴 그 빚을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네. 사안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법무사님, 우리가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할 때는 기한이 무한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거의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19조에 그 민법 1019조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이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게 보면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렇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이 3개월 이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상속 개시가 있었다는 날은 돌아가신 분이 그 사망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3개월은 뭐 금방 지나가죠. 그렇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판례상으로나 아니면 관례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인이 된 날을 알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 2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디선가 뭐 소장을 받았다, 청구를 받았다 하면 그때서야 내가 상속인이 됐구나 알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상속을 받았더라도 그 상속,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그렇죠. 3개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돈을 다 썼는데 어디선가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너 그때 빚을 갖다가 얼마나 줬기 때문에 그거 네가 갚아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해서 그 빚을 갖다가 감면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이게 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소장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내가 상속인이구나 그렇죠, 알게 그렇죠.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선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근데 전에 한번 소장을 내가 소홀했다가 그 상속 포기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그 사건이 제법 오래됐거든요. 적어도 그렇죠. 8년 전의 사건인데도 그 여성분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뭐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좀 취해주고 싶었으나 결국은 그 이와 같이 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전혀 이용하지 못했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이 도과됐기 때문에 부모가 남긴 그 빚을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좀 간략하게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성분이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처럼 이제 보육원에 맡겼던 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손을 잡고 아이를 보육원에 이제 고아원이죠 하면서 이제 뭐 일주일 뒤에 오겠다 하고 애를 보낸 거죠. 아이는 이제 뭐 일주일이고 2주이고 3주가 돼도 뭐 아버지는 그렇죠. 전혀 안 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보육원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나마 이제 정규 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또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사춘기 때는 모든 게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이제 그거를 덮어놓다 보니까 뭐 소가 진행되든 말든 간에 방치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있었는지도 모르고 기억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제 독촉장이라든지 소가 진행이 된 거죠. 그걸 들고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그 왔더니 이제 보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건 어떠한 것도 상속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 포기를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진행을 했죠. 그런데 진짜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 보정이 바로 이 3개월인 거예요. 이 여성분이 3개월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러한 소를 이제 이런 상속 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는 거죠. 즉 3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거를 소명해라고 역으로 보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성분이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나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소가 제기되면 이제 그걸 대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고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치했던 거고 뒤늦게 그 채권자 중에 한 명이
그 여성분은 이제 경제활동 하니까 네. 소가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예. 요즘 전산망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그런 인적 사항을 검색을 하면 바로 쫙 나와버리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채권자로부터 아니면 상속 포기와 관련 이러한 절차를 이용했던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네. 한번 등기 우편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자필 서명을 그렇죠. 서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부분을 한번 연락해가지고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네. 정말 자기 이름 자필 서명으로 어. 받았다라는 게 예. 송달됐던 내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없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여성분은 정말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그 채권, 아버지의 그런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여성분이 그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네, 예. 이런 사정에 의해서 연락도 되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좀 사정을 좀 얘기했더니 네, 네. 그 채권자는 이자는 빼고 네, 원금만 이제 네. 해가지고 그 여성분의 이제 소득도 좀 적다 보니까 어. 분할해서 네, 갚겠다 해서 이제 약정을 한 걸로 종료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그때 진짜 제가 우리 일을 많이 했지만 네. 3개월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몸소 네, 네. 예, 느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아, 예.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잘 끝나서. 그러니까요. 아, 그 개인회생으로 이렇게 딱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개인 회색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법무사님, 우리가 상담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본인이 상속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명문 규정에 상속인의 네. 범위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네. 그 천조에 보면은 민법 그 천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상속인에 대해서 딱 명문화돼 있어요. 네, 예. 1순위는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 그렇죠. 2순위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네.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이렇게 딱 명문화돼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일반인들은 직계 네, 네. 비속, 직계 존속하면 잘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좀 예.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배우자는 아시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나 아내, 그렇죠. 그리고 비속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래로. 예, 예. 그래서 배우자와 그 자녀들. 네, 이게 그다음에 1순위고요. 예, 직계 존속은 그 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배우자와 예, 부모님들. 네. 예. 그다음에 형제 자매는 아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순위가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네. 그러니까 나와 삼촌, 사촌 이내에 있는 혈족들은 다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선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네, 예. 누군가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런데 어디서 소가 들어왔다. 예, 그럼 예. 자기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무사님이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는 예, 예. 정말 선순위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예, 예.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서 오히려 자기가 상속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뭐 포기나 한정승인 사건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를 해달라고 의뢰가 네, 들어왔던 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그래서 그 의뢰인들의 형제들이 뭐 형제 자매가 한 5명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두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딘가에 묻었던 토지가 오. 가치가 올라가지고 예, 그게 드러난 거죠. 그 서울에 있는 땅이었나요? 서울 근교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땅이었는데 엄청 그 괜찮았겠네. 당시에도 한 5, 6년 전이었는데 한 5억 정도? 예, 그때 가치가 그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순위가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손자녀, 네, 예. 예, 손자녀들이 예, 그걸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속이라는 게 자녀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부모님이 안 살아 계실지 않을까. 부모님 살아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비속은 밑으로 먼저 내려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법 그 손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순위가 상속 포기했고 예, 예. 오히려 이제 빚을 뺐는데도 자기한테 예, 예. 남는 상속 지분이 있었다면 그렇죠. 굉장히 그게 좋았겠는데요. 자녀들이 한 5명 됐는데 밑에 손자녀들이 한 10몇 명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러게요. 예. 다 1대1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균일하게, 네. 균변하게 그렇게 네. 이제 등기를 해드린 사례였어요, 그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훈하게 예, 끝났죠. 만족하고 갔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따져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이례적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제가 상속 되는 보기를 거죠. 1순위가 뭐 1순위 이제 채권자가 1순위한테 청구를 했다. 1순위 다 포기했다. 그럼 2순위한테 다시 청구하겠죠. 그렇죠. 예. 2순위도 포기했다. 그럼 3순위한테 가요. 그렇죠. 그럼 몇 년 지날 동안에 4순위, 뭐 사촌의 뭐 반계 혈족 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둘러싸서 사촌까지 다 끝나야 그 다음에 그렇죠. 더 이상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예, 예. 근데 그때 뭐 이게 토지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다 이제 집행을 하겠죠. 그렇죠. 예, 어떤 예, 식으로는 예. 하고 뭐 그래도 남는 토지가 재산이 있다. 그럼 그거는 국가가 기속하는 겁니다. 어우, 국가. 예. 그렇죠. 국유로 되는 거는 좀 그러네요. 예. 뭐 이게 법적으로는 예, 그렇게 딱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숨은 상속 재산 한번 찾아보세요. 예. 혹시나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예, 그럼요. 예, 아, 조상 땅 찾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다음 시간에 그때 한번 상속인들이 수인의 경우에 상속 네,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또 일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소개해드리면 될것 하죠.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생활법 하경미 김경숙입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